안녕하세요. 스마트 서포터의 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면접에서 한국말을 쓰고도 연세대 MBA에 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 가을에 연세대 MBA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때 합격을 하면 2017년도부터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코퍼레이트 MBA 과정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서류 전형은 무사히 통과를 했고요. 면접 준비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면접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 접수나 면접 준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 때도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면접을 정말 많이 봤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 코칭을 통해서 대학 입시나 대학원 입시, 대기업 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면접과 관련한 또 많은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제가 실제 면접관이 되어서 서류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면접에도 참여하고 사람을 선발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큰 그런 걱정거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제가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보면서 제 면접 준비 전략을 세우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원할 당시 20대 후반이었는데 MBA에 입학하시는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저보다 훨씬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그 홍보물 자료를 찾아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MBA를 다니시는 분들의 연령이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은 그분들보다 제가 경력이 훨씬 짧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혹시 학교에서 선발을 할 때 경력을 중요하게 본다면 저한테 조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시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는 않았어요. 작은 연구소를 다니고 있었는데 만약 이제 학교에서 또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영어 점수 제출이 의무는 아니었는데 제출을 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항목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토익 점수를 만들어서 내긴 했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또 영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토익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이걸 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출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면접을 무조건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어렴풋한 기억에 그 면접 날에 갔을 때 면접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면접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입시 설명회 때 들었던 건지 홈페이지에서 봤던 건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영어 질문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질문에 영어로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영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영어 질문이 있는 이유가 아마도 학교에 이제 다닐 때에 영어 수업을 1.3개 이상이었나? 들어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영어로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할 때 이제 저는 좀 영어 면접을 위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어회화 학원을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 준비반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녔고 또 예상 문제랑 답변을 이제 적어봤어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그걸 여러 번 많이 읽어봤고, 왜냐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하지만 이제 예상 문제가 1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다 외우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대답하는 그 답변의 흐름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날이 됐는데, 한국말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조롭게 면접이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영어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좀 한국말로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속으로 아니 이게 한국말로 대답하기 힘든 거를 영어로 물어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대답은 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으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건 면접 때 거의 항상 쓰는 방법인데 대답을 하기 좀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도 영어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려고. 그래서 어떻게 꾸역꾸역 대답을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제 표정이 이코알라 같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대답을 하는 중에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 상황은 생각이 나는데 극단적인이 영어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때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극단적인 시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물론 이제 이걸 얘기를 할 때 머릿속으로 정말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말했을 때 면접관 분들이 웃으신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고 정말 다행히 교수님들이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 메일을 받았고 이때 사실 그 면접을 저의 면접관이었던 교수님이 전 모르는 분이었지만 되게 웃으면서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잘 경청해 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교수님의 이메일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다음에 메일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그때 그 익스트림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서 극단적인 시츄에이션이라고 답변했던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렸고 교수님께서도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리고 TMI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또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제 면접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면접 때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예상 질문을 다 준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때로 정말 뭐 꼭 질문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어도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면접을 가실 때 오늘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마 생길 거다라고 아예 마음을 먹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황스러운 질문, 답변이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을 때는 너무 긴 시간 멈춰 있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면접관 분들도 어떤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이 어려운지 쉬운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을 때 때로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긴 시간 이제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묻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면접을 해본 결과 이때 이 질문을 되게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신기하게도 면접관 분들도 질문을 다시 설명해 주실 때 되게 천천히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죄송한데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신에 입술로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엄청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을 계속 머릿속으로는 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미소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면접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의식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 연습을 좀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 미리 작성해 놓은 답변을 여러 번 읽어볼 때 제가 계속 웃고 있는지 확인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면접관이 웃었다면 그건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하루 종일 이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지치기도 하고 어떤 답변들은 거의 비슷한 답변들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면접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건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답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생기면 웃음 포인트를 좀 미리 준비를 해가요. 물론 준비한 것들을 항상 면접에서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의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하실 부분은 약간 되도 않는 유머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진지한 면접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뭐 친구분들이나 혹은 주변 분들한테 그 답변과 웃음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의 경우에는 항상 이 웃음 포인트를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